안녕하세요. 수도 채널의 수도입니다. 어, 지난주에 붕따오 여행 갔다 오고, 붕따오에서 토요일날 수도 뉴스를 촬영했거든요. 근데 몸이 피곤한 상태에서 커피숍 가서 이제 좀 다른 분위기로, 이런 분위기 말고, 좀 칙칙한 분위기 말고, 골방 같은 분위기 말고, 좀 커피숍에서 좀 이렇게 찍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뭐, 배경도 좋고 다 좋았어요. 뭐, 솔직히 되게 조용한 곳이어서 생각보다 나쁘지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너무 몸이 피곤해가지고,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행설, 수설, 아유, 뭐 도저히 업, 업로드 할 수 없는, 업데이트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냥 편집하다가 다 날렸습니다. 그냥, 뭐든 할 때는 최상의 컨디션과 최상의 몸 상태로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또 하나 배웠고요. 첫 번째 뉴스 들어가겠습니다. 검찰 개혁 시즌 3, 검찰 폐지. 이번에 마침표 찍을까? 일단 뭐, 항상 봤듯이 저희 댓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개검, 썩리, 뚱의, 탈탈 털어 걸레를 만들고 비상계엄 내려 옹호 국힘당은 당 해체가 답이다. 좀 말이 좀 어렵지만 어쨌든 국힘당 없어져야 한다는 얘기네요. 그리고 니들 수사할 이유란 기관을 해체한다? 정치검사라고? 그럼 국회는 무슨 기능을 함? 지들 방탄 입법? 답답하. 국회는 어쨌든 4년에 한 번씩 국회의원 다시 뽑잖아. 그 국회의원 물갈이가 가능하잖아. 근데 정치검사? 저번에 봤잖아. 탄핵 당해도 헌법에서 왜 이 정도 가지고 안 된다고 다시 살려주잖아. 그게 말이 되니? 생각을 해봐, 좀. 아, 참나, 진짜 답답하네. 수사 유일한 기관이라고? 기관을 없앤다는 게 아니잖아. 수사권과, 모든 나라도 수사권과 기소권은 나눠져 있어요. 이 답답하. 아, 참. 검찰 해제는 안 된다. 검찰을 개혁하라고 했지. 누가 검찰을 해제하냐? 어? 기소권과 수사권을 나눈다는 것이지. 참 답답하다. 우리나라 비리와 부정부패 운상검사, 수사권 폐지한다. 아, 그래. 아니, 수사권을 폐지한다는 게 아니라,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한다는 거지. 검찰의 수사권을. 이렇게 말하면 오해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아, 자, 뭐, 댓글에는 재밌는 내용 없을까? 검찰 개혁은 해야 돼요. 검찰 개혁은 해야 되고, 기사권, 수사권을 나누고. 이거는 어째 시대적 흐름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에 왈가왈가부가 필요도 없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런 댓글에서 한마디로 써야 돼요. 한마디라도. 아니다, 그게 아니다. 정확한 내용을 알고 있어야 돼요. 다음 뉴스 넘어가겠습니다. 법원, 내란 혐의 김용현 전 장관 조건부 보석 석방 결정. 우리, 일단은 너무 화가 났지만, 댓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화가 나지만, 진짜 지금 방금 올라온 내용이요. 아, 댓글도 하나도 없네요. 아, 잠깐만. 새로 고침 누르면 이게 나온 지 한 2시간 됐거든요? 아, 그래도 없네요. 내란에 보석석방 결정을 한대요. 재판부 구속기간 내 심리 종료 어려워. 구속기간 심리 종료 어렵대요. 그게 말이 됩니까? 니들 사법부 다 죽었어, 이제. 니들 다 엎어야 돼. 진짜, 진짜 욕하고 싶어. 야, 국회를 쳐들어오고, 국회에서 전기를 다 끊고, 어? 장갑차 국회로 들어오고, 국민들이 그걸 막고, 그걸 아니, 뒤도 아니야. 앞에서 조종했던 사람이 김용현이라고, 국방부 장관. 아니, 당장 지금 무슨 구속시켜도, 구속이 뭐야? 땜빵 가도 모자를 파네. 이 사람을 풀어준다고? 특검밖에 없습니다. 빨리 특검을 진행시켜서 진짜 이건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 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데 너무 화가 나니까 무슨 말이 안 나와. 이 얼굴만 보면 화가 나고 치밀어 올라서 어떻게 할 수가 없겠어, 진짜. 특검이 빨리 진행이 돼서 다시 깜방에 넣어야 됩니다. 자, 다음 뉴스. 이 대통령 G7 참석자 내일 출국. 주요국 양자 회담 조율 중. 이거 관련해서도 말이 많더라고요. 가는 게 이익이냐, 안 가는 게 이익이냐. 구구들은 엄청 욕을 하더라고요. 자, 그거 관련해서 한번 댓글 좀 읽어보겠습니다. 발언권도 없는데
약속된 거 아니면 정상회담 될라나? 따지고 보면 무작정 가서 그냥 즉석회담 잡으려는 거 아니잖아. 야, 무작정 가는 게 아니잖아. 어쨌든 초청국은 아니어도 참관국으로 가는 거잖아. 그 다음 G7 회원국 초청국 참관국으로 보면 되는데 이 중 한국은 이번 참관국에 가는 거라 의결과 바랄 건 없는데 이재명은 무엇을 말한다는 거지. 그래. 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가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내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 챗GPT의 도움을 받아서 정리를 해봤어. G7에 가는 거에 대해서의 그 내용을 제가 잘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장점, 민주복귀 선언, 정상외교관 공간 복원, 민주한국 회복의 메시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나라 내란 일어났는데 민주주의 복원했어. 야, 우리나라 괜찮아. 괜찮으니까 우리나라 믿어줘. 이거를 대외적으로 다 알려주는 거야. G7 가서. G7이 전 세계 큰 행사잖아요. 주요 일곱 개국이 만나서 각자 의견을 얘기하고 문제되는 걸 논의한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우리나라를 아직은 원래 우리가 G7 G8으로 하려고 했었어요. 그거를 옛날 저기 트럼프가 그냥 의견을 냈었고 다른 나라도 괜찮았어요. 일본이 계속 막은 거였지. 일본이. 그리고 외교 재가동 이행. 아니, 같은 얘기죠. 대통령 취임 직후 첫 국제 무대에서 교류 시작. 그리고 실용 외교 실현. 산업 안보 통상 문제 해법 모색. 그러니까 꼭 우리가 어떤 전체 의제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7개국을 만나려면 각 나라 다 가야 되잖아요. 뭐든지 가든지. 근데 거기 다 모여있잖아. 모여있으면 다 가서 직접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의제. 물론 많은 내용을 심도 있게 못하겠죠. 하지만 적어도 어떤 사안별로 서로에 대한 그 문제점을 공유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를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글로벌 영향력 확대, 선진국 훈련 내 위상 제고, 정식 가입 동력 헌법. G7에 참가하는 거에 있어서 중요한 건 우리나라 위상을 다시 살리는 거예요. 이것 또한 저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부정적 논점을 가진 사람들이 얘기를 하다 보면 권한 부족, G7 정식 회원국 아닌, 발언권 결정권 없어. 아, 이거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도움이 된다고요. 정치적인 쇼? 아니, 정치적인 쇼를 거기 가서 왜 해요? 우리가 가자고 했어요. 정치적인 쇼 하려면, 야, 우리 좀 불러줘. 아, 우리 좀 불러줘. 야, 정치적 쇼. 야, 우리가 괜찮으니까 우리 좀 같이 도와주라. 아, 야, 불러줘라. 우리 뒤에서 좀 불러줘. 이게 정치적인 쇼죠. 아니, 무슨, G7에서 우리나라 와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와서 좀 와서 얘기 좀 같이 얘기하자 그거예요. 너네들 나라 영향력이 되니 준비 묘 외계 도시도 완비전 실물 성과 도출 어려. 아 물론 그거 몰랐겠습니까? 준비 묘하죠. 어? 근데 그 지금 준비하려고 노력하잖아요. 근데 가서 뭐 오히려 더 잘 된 거예요. 준비 묘이라는 거. 왜냐면 우리가 참관국으로서 어떤 의견이나 그런 걸 제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초청국으로서 가서 그냥 얘기하고 각 나라 주요 인사들만 만나는 거예요. 오히려 더 잘 된 거죠. 이렇게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저는 G7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가서 우리나라가 계엄 때문에 윤두머리 때문에 나라가 엉망이 되었지만 한 6개월 정도 우리나라 아직까지 괜찮다. 우리나라 충분하다. 이거 다 극복했고 아무렇지도 않다. 아무렇지 않다는 건 좀 그리고 안 좋지만 너희들하고 우리가 같이 이렇게 협력하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다음 뉴스. 정청래 당대표 출마. 이재명과 한맘처럼 행동할까? 댓글 좀 읽어보겠습니다. 간상하고는 더럽게 생겨서 너도 절도로 야, 뭘 오래 못 가. 아니 진짜 이거 무슨 이렇게 다 지금 안 좋은 댓글만 다 달아 사람들이. 민주당에는 멀쩡한 사람이 없나요? 5년째 피고인가 방화범. 방화범 아니라고 멍청이들아. 나왔잖아 방화범 아니라고. 점거라고 점거. 이런 거는 진짜 고소해야 돼. 이런 거 다 댓글. 참 할 말이 없네 할 말이 없어. 너무 다 안 좋은 내용. 미국 출국 금지된 범죄자가 왜, 아니, 출국됐었지! 지금 다시 풀어놨다고! 저번에 지난번에 미국 갔다 왔다고! 멍충아. 지금 저는 이 정청래 의원의 지난 문재인 정부 때도 최고위원을 했었고, 그게 아니라 최고위원 때도 이제 물러났죠. 그 다음에 공천권도 못 받고, 정치를 한번 쉬었죠. 그때 정청래의 얼굴의 표정과 지금의 정청래 의원님의 얼굴의 표정은 진짜 180도 달라요. 180도 달라요. 180.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그때도 유쾌했었어요. 막 김어준
뉴스공장 나오고 그때도 되게 유쾌했지만 그 당직자의 모습에 봤을 때는 그 민주당 안에서는 굉장히 얼굴 표정이 안 좋았어요. 굉장히 안 좋고 맨날 쓴소리하고 근데 지금의 정청래 의원, 이재명이 만난 정청래 의원은 유쾌함이 더 업그레이드 됐어요. 유쾌함을 넘어서 진짜 청량을 넘어서 너무 진짜 물 만난 고기처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래요. 그 전에 안에서 당내에서는 자기가 바른 말하고 옳은 말 하더라도 안 먹히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너무 분인내가 많이 나는 거예요, 민주당 안에서도. 근데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가 되면서 30명 물갈이 했죠. 수박도 다 거의 물러냈죠. 전체적으로 그 모습을 보니까, 할 말, 할 말 해도 그 말을 같이 들어줄 사람이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 들어줄 사람이 힘도 있고 파워도 있어. 어? 대중적 인기가 너무 높아.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완전 물 만난 곡인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 선거구제도 딱 그랬다잖아요. 원래 이제 저 같이 차 타고 갑시다. 이재명 대표가 이제 정청래 대표한테 같이 행사 끝나고 같이 타고 올라가시죠. 그러니까, 저 이래에 있어서 다른 버스 타고 가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딱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타고 갈게요. 그래서 저를 따로 갔대요. 근데 차 안에서 이재명 대표가 딱 이렇게 했대요. 그 차 건너편에 정청래 정청래 이제 의원이 탄 버스 보고 인사하면서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정청래 의원이 미루려고 했던 그거 안을 제가 이제 지금 기억이 안 나요. 어떤 선거고 이거 너무 복잡한 문제라 이렇게 제 웃으면서 그러니까 그 다음날 말을 바꿔서 바로 김어준 의장이 저는 그런 걸 한 적이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님이 한 게 정답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그 이재명 대표님이 결정하는 모습을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 이런 게 저는 진짜 진정한 민주주의가 아닐까. 나와 의견이 달라도 의견을 개진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의견을 서로 같은 의견이 무조건 나쁜 의견은 아니잖아요. 두 가지 의견을 어떤 한 사람이 됐을 때 자기 의견을 수고들여서 이 의견을 따라가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우리는 하나잖아요. 잘 먹고 잘 살자. 근데 요즘 정청래 의원은 당대표 출마했는데 솔직히 저는 다음번에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그때 국회의원 선거 때. 근데 이번에 나오는 거 보고 뭔가 저는 그렇게 느꼈는데 이번에는 뭔가 좀 생각을 바꾸신 것 같아요. 뭔가 그 정권의 연속성을 위해서 좀 희생을 하신 것 같아요. 정권의 연속성을 위해서. 일단 보시죠. 자, 다음 뉴스. 나경원. 이재명 아들 결혼식 비공개라더니 날짜 정서 계좌번호까지 다 알려줘. 위선의 국민들 분노. 야, 나경원. 너 오지 말라고, 너. 너 혹시 올까봐 걱정돼서 너 오지 말라고. 너. 나경원 너 오지 말라. 빠루 여신. 너 오지 말라고 안 알려준 거야. 이 멍충아. 댓글이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휴, 나경원 너무 싫어. 진심. 너나 잘하라고 말하고 싶다. 결혼식 비공개했잖아. 아무리 가족 친지 다 모인다고 해도 너 같으면 오랫동안 함께한 정치 동지들과 어린 시절 함께한 친구들이 참석하는 것을 맞겠냐? 그리고 계좌번호는 국민들은 모른다. 어느 누가 어떻게 공개했는지 확실한 실체가 없는데 국정 관련된 것도 아니고 자녀 결혼식 가지고 뒷사느라 애쓴다. 너나 잘하세요. 재판 좀 받아라. 그래 재판 좀 받아 너 좀. 5년째 묵어 썩어가는 재판. 남편이 판사면 다냐? 다음 댓글. 이분은 왜 이러죠? 말 한마디 내뱉을 때 나를 먼저 돌아보고 남을 비판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당연하죠. 지겹다. 그만 좀 해라. 아주 댓글이 아니, 이게 좀 댓글은 요즘 느끼는 댓글은 오는데, 나쁜 말은, 좋은 말은 서로 안 써주고, 나쁜 말만 서로 써주는 것 같아요. 각자 그 진영에서. 친일파, 나경원 진짜 너무 씨부린다. 그렇죠. 너무 씨부려요, 너무. 족보도 가족을 안 건드려. 누가 당신 때 건드리면 참을 거예요, 당신? 선을 넘네. 그렇지, 선을 넘죠. 저는 이 나경원 보면은, 진짜 이 나경원 관련 뉴스도 보면 항상 꼭 틀고 싶은 뉴스가 있습니다. 전 정치인으로서 당으로서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나경원 대표님은 당시에 당직도 아니셨고요. 개인 차원에서 저한테 부탁하신 거였잖아요. 그게 개인 차원입니까? 예, 저는 개인 그게 개인 차원입니까? 예. 저는 27명에 제가 제 것만 빼달라 그랬습니까? 한동훈 후보 똑바로 말하세요.
개인 차원이라고요, 제가? 예. 제 거를 빼달라 그랬습니까? 예. 네? 네? 예. 저를 이렇게 모욕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 제가 27명의 의원들이 기소되었고, 우리 거를 공소 취소하려면 야당 의원도 같이 공소 취소를 해야 되니까 그걸 같이 해달라는 이야기 나오니? 아니었습니까? 나오니? 제 것만 뺄 수 있습니까? 나오니? 지금 국민들이 개인 보고 차원의 계시잖아요. 부탁이요? 개인 사건 차원의 부탁. 당사자가 자, 법무부 장관에게 사건 내용을 공소 취소에다가 요구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그걸 받아줄 수는 없어요. 자, 그걸 국민들이 보고 계는데 그러니까 다른 국민들이 한동훈 그러면 자기 후보는 사건에 대해서 아직도 법무부 우리 장관에게 그럴 수 지금 있습니까? 당대표가 되면은 저 장면만 보면은, 진짜, 나경원만 당한 것 같잖아요. 제가 볼 땐 그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나경원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나경원, 한동훈 둘 다 저 때 다 끝난 것 같다 생각해요. 한동훈이 그냥 사적이든 공적이든 뭐든 그걸 까면 안 되거든요. 각자 서로 얘기한 내용들은 국회 같은 팀이잖아요. 어쨌든 같은 안에서 그런 팀이 자기가 얘기했던 걸 몰래 그냥 얘기했던 거를 이런 자리에서 까버린다? 와, 진짜 한동훈 누가 너 옆에 있겠니? 누가 너랑 같이 함께 하려고 하겠니? 한동훈하고 나경원 둘 다 저 장면 하나로 당내 힘을 잃은. 나경원은 당원들의 청탁했기 때문에 이미지가 나빠졌고, 한동훈은 자기 사람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망한 거고. 누가 한동훈한테 이제 이야기를 하겠어요? 절대 이야기하지 않지. 자, 다음 뉴스. 윤석열 목욕탕 추가. 아크로비스타 상가 활보. 사진을 보시면 저 지난번에 나온 사진하고 바지만 바뀐 거예요. 바지만. 위 상의하고 신발은 똑같은데 이 바지만. 그러니까 이 사람도 윤두머리도 TV는 보는 거야. 반바지 입고 나가면 욕좀 먹는 거야. 그걸 안 한 거야. 그러니까 야, 좋아, 올게. 내가 반바지를 갈아입게 하고 바지만 갈아입고 나온 거야. 진짜. 아, 창피한 줄 알아. 댓글 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댓글 뭐 욕하는 욕밖에 없겠죠. 이거 보내가 진영 간 싸움이야. 어떤 기사 싸움이냐. 우리 쪽 진영이 저쪽 나쁜 기사 쓰고 좋은 기사는 또 안 달아주고 선풀도 중요해요, 여러분. 선풀. 선풀도 우리 진영에서는 우리 쪽 진영에서 선풀을 좀 열심히 답시다. 너 같은 종이 집에만 있을 수 있냐? 취재할 기사거리가 그리도 없나 보네. 종이 집에만 있어야지.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자식아. 그럼 윤석열 대통령은 밖에 나가지도 못하냐? 이런 기사 내지 마라. 출석하라는 조사는 묵묵부답이면서 잘도 싸돌아다니네. 돌아다니지 마라. 겨우이는 같이 다니는 것도 다 세금이다. 아유,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 존경합니다. 지정. 그래. 아유, 열심히 살아라. 열심히 살아. 저놈 윤석열 아닌 이마에 촌막이란 거 우리 일본에서 사무라이 여가 하는 배우 촌막이 뭐야? 사진 한번 보여줄까? 사진 한번 보여줄까? 뭐지? 촌막이? 아, 머리 사진 보니까 여기 다 날라가고 그래, 촌막. 이것도 어떻게 잘못했대? 진짜. 윤석열 일본은 좋아하지. 지금 내내 그냥 일본 꼬봉짓 했지. 방사능 물 나가도 바다에 뿌린다고 해도 아이고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더 많이 뿌리세요 라고 행복 우리나라 돈으로 광고까지 해주고.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자율주행 택시가 있었네. 주목받는 로보택시 산업. 이거 진짜 우리나라 지금 지자체에서 한대요. 이게 사실 이게 개인 사업자가 할 게 아니라 이건 지자체가 하는 게 많아요. 왜냐면 관련 법규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이 지자체에서 관련된 그 정부하고 이 법규에 관련된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서 이걸 풀어야 되거든요. 이건 진짜 지자체에서 하는 건 잘한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뉴스 읽어보니까 현재 역삼, 대치, 도구, 삼성동 일대에서 탑승 수요가 많은 압구정, 신사, 노년, 천남역까지 운행 범위를 간단 전역으로 넓힌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9월 시범 운행을 시작한 심야 자율주행 택시의 안전성을 검증을 마치고 16일부터 강남 전역으로 운행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와, 이 관련 법규에 대해서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사고가 날 경우 운행업체가 보험 처리하느냐, 아니면 그 차량을 산 사람, 탑승자가 보험 처리를 해야 되냐, 그 차 주가 해야 되냐, 사업자가 해야 되냐. 저는 사업자가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어, 차를 만들 때 안전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자율주행 할 수 있게끔, 사고 안 나게끔 하는 거잖아요. 목표잖아요. 그리고
구매자는 그 자율주행을 믿고 사는 거잖아요. 이 차는 자율주행 사고 안 날 거야. 그렇게 관련 법규가 적용이 돼야 앞으로 대신 보험을 열심히 들어놔야죠. 사업자는. 대신 사고가 많이 안 나게끔 해야 돼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가면 오히려 관련 법규도 더 완화할 테고. 제가 5년 전에 그 직장 사람들하고 이제 직장 동료들하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5년 안에는 자율주행 나온다. 그 안에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운전할 필요가 없다. 맞습니까? 혹시 이 관련 동료분들 제가 얘기했던 거 기억나요? 예? 그때서 뭐 아직 멀었다. 절대 안 될 거다라고 얘기했던 사람들 저 기억합니다. 누군지. 윤모식이. 예? 보세요. 지금 벌써 5년 뒤에 나오잖아요. 아이고. 세상을 볼 줄 몰랐어요. 자, 다음 뉴스. 실수로 치즈 얹은 김치 볶음밥. 차액받자. 그렇게 장사 말라.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점심시간에 직장인이 식당을 들어갔어요. 그래서 김치볶음밥을 시킨 거야. 근데 사장이 두고 왔는데 어? 치즈 김치볶음밥인 거예요. 난 이거 안 시켰는데 그러니까 손님이 나 이거 안 시켰는데요? 죄송해요. 제가 다시 갖다 드릴게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손님이 점심시간이니까 직장인들한테 점심시간이 얼마나 소중해요. 주세요. 일단 먹을게요. 그러고 와서 나중에 계산을 하려 보니까 치즈김치볶음밥인 거예요. 당황한 거지, 손님이. 나는 김치볶음밥을 시켜놓는데 너가 나한테 잘못 준 거잖아. 근데 나보고 지금 이 치즈김치볶음 돈을 계산하라고? 이 문제를 누가 올렸게요? 누가 이걸 사이트에 올렸겠고, 이 내용을. 맞춰보세요. 이거 올린 사람이 사장이에요, 사장. 나 진짜 어이가 없어서. 점심시간, 그 직장인한테 점심시간은 거의 황금시간이에요, 황금시간. 어떻게든 점심시간을 아껴서 도시락 먹는 사람도 있고, 그 점심시간을 최대한 쪼개서 자기가 뭔가 다른 거 하려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점심을 먹는데 자기는 치즈를 원래 안 먹으려고 했어. 근데 그게 나왔어. 근데 시간이 없어. 어쩔 수 없이 먹었어. 그러면 사장아, 이런 거 사이트 올릴 생각에, 이런 거 사이트 올리지 마. 창피해. 그 1,500원, 2,000원 아깝니? 잘 생각해봐. 너는 만약에, 너가 거기서 만약에,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주문해서 전달한 거 죄송해서 콜라를 드리겠습니다. 콜라까지 줘봐. 너는 결과적으로 2,000원, 3,000원 쓴 거잖아. 근데 그 사람이 만약에 그 고객이, 그 손님이 식당 가. 진짜 동료한테 얘기하겠지. 식당 갔는데 잘못 들어왔어. 근데 난 어쩔 수 없이 치즈김밥을 먹었어. 근데 사장이 콜라도 주는 거야. 근데 가격도 그냥 김치볶음밥 가격 받았어. 야, 어떻게 생각하겠냐, 사람들이. 너희 가게를. 광고 전단지 돌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광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너의 마인드가 중요한 거야, 당신의. 아이고, 장사하지 마라, 장사하지 마. 오늘의 마지막 뉴스는 펜코 관련된 뉴스예요. 그러니까 개혁 식당에서 만약에 입당을 하면 펜코에서 포인트를 지급한다는 내용인 거예요. 관련 내용이 좀 되게 위험한 내용이라 제가 내용을 정리하는 것보다는 뉴스 공장에서 방송된 내용을 좀 추스려 봤습니다. 한번 다시 보고 말씀을 나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에 뵙겠는데 살 좀 찌신 것 같은데. 요즘 대선 끝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 모신 이유가 뭐냐면 이 일요신문 기사인데 네, FM 코리아, fem코라고 흔히 부르는 여기서 개혁신당 관련해 가지고 뭐 입당하거나 글을 올리면 인증하거나 하면 포인트를 준다. 네, 근데 그 포인트가 황금성이 있는 것이다. 네, 그러면은 그 아주 단순화시키면은 fem코에서 개혁신당 입당하면 돈 준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요약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요약이 가능한 보도를 일요신문이 했어요. 나는 이런 거 처음 들어봤거든. 커뮤니티가 특정 정당에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 커뮤니티에 많이 갈 수는 있는데 그 커뮤니티에서 특정 정당에 가입을 하면은 돈을 줄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 이거는 내가 처음 들어봤단 말이지. 그래서 실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네, 궁금하기도 하고 이 분야는 또 우리
황희도 위원장이 전문가니까. 실제로 이 과정에서 제보도 많이 왔었고요. 아 그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사이트에 세 가지 문제가 대표적이라 봅니다. 이제 하나가 그 점수를 현금화할 수 있다는 문제. 그리고 두 번째가 혐오의 보상을 해주는 보상화 문제. 그리고 세 번째가 도박의 플랫폼화. 요 세 가지가 결합된 게 fem코다 보니까 일종의 그 빠찡코랑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fem찡코라고 지금 보고 그러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커뮤니티에서 글을 많이 쓰거나 활동을 열심히 하면은 그것으로 포인트를 얻고 그 포인트는 환갑성이 있고 그러므로 그리고 그걸로 뭐 도박에 그 환갑성이 있는 거 가지고 도박을 할 수 있고 이런 식이에요? 맞습니다. 그건 불법 아닌가? 그래서 지금 뭐 이따가 법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릴 텐데 실제로 운영진이 24년 4월 20일에 공지를 해놓은 게 있거든요. 그게 전 결정적 증거라고 보는데 예. 그 운영진이 좀 요거 먼저 말씀드리는 게 좋을까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니 그러니까 그 운영진이 공지한 자료 있으면 그거부터 올려주세요. 이야기를 그쪽부터 하고 있으니까. 네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24년 4월 20일에 운영진이 어떤 공지를 해놨냐면 예. 그 내용이 지금 제가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지 있는지 없는지 알려주세요. 얘기 진행하게. 네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이 선물하기 기능을 제한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중고나라나 번개장터, 오픈카톡 이런 데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운영진도 그걸 인지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거를 최후의 수단으로 냅두고 계속 조치를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은. 그러니까 그렇게 환갑성이 있게 유통되고 있는 건 알고 있지만 조치를 안 하고 있다. 맞습니다. 선물하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오케이. 그러면 그 실제 얼마의 환갑성이 있는 거예요? 지금 시세로 보면 1만 포인트당 네. 약 2.5만 원에서 3만 원 정도 시세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보니까 그 시세가 조금 더 낮았는데 지금 시세가 지금 1만 포인트에 약 2만 5천 원에서 3만 그러면 원. 예를 들어 글을 몇 개 쓰면 얼마 정도 좀 감이 안 와가지고. 그게 설명이 되게 복잡한 게 글을 작성하거나 추천을 받거나 뭐 이런 형태로 아니면 선물을 받아서 또 이게 포인트가 올라가다 보니까 네. 이게 딱 설명이 진짜 매우 복잡한데 근데 이거 문제는 예. 그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비추천을 받으면 포인트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거랑 연결이 되면 지금 여기 이렇게 화면에 나오고 있을 한번 텐데 떼주세요. 예. 이 알등이라는 게 0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점점 이 계급이 올라가다 보면은 좀 아이콘이 바뀌잖아요. 예, 예. 특히 이제 보통은 100곰, 10만 포인트 정도부터 굉장한 공식력을 가지게 되는데 문제는 이게 어떤 보상 심리, 그다음에 뭐 동기부여, 뭐 인정 욕구 이런 걸 채워주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글들을 막 추적하다 보면 100곰 달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또 이제 만곰으로 올라가고 싶다, 더 올라가고 싶다 이런 시스템이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게임에서 가져온 거. 맞습니다. 게임 레벨업하던 심리랑 비슷하다고 봅니다. 일종의 그래서 여기서 소속감도 부여가 되고 있고요. 커뮤니티 자체의 논리로 보자면 네. 저런 계급 시스템을 도입한 것은 커뮤니티의 게임 요소를 도입하고 그다음에 더 많은 유저의 참여를 유도하고 이거 자체는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맞습니다. 이게 이제 황금성을 가지게 되고 네. 황금성을 가지는 것 자체도 보상으로만 제공되는 나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거를 정치하고 연결한 거 아니에요? 여기서부터는 문제인 것 같은데. 그 fem코 정치 게시판이 또 따로 있는데 거기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 비추천이 또 왜 중요하냐면요. 비추천을 받으면은 이 레벨이 떨어지는 셈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이걸 하는 유저들 입장에선 내가 굳이 듣기 싫은 소리들 해서 포인트 소위 레벨이 떨어지는 걸 누가 바라겠습니까? 특히 문제는 뭐냐면 이게 비추천을 막 집단적으로 받는 경우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옳은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거든요. 그럼 운영진이 갑자기 나타나서 1460일 차단을 해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이재명 지지 얘기를 하면 그런 식으로 처단당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제가 게임특위 위원장으로서 약속을 한 것 중에 하나가 개관이 폐지라고 게이민들이 굉장히 환호하는 이슈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막 포텐으로 올라가니까 갑자기 그게 뭐 저격을 당해서 그냥 갑자기 포텐이라는 건 추천을 네, 추천 많이 받아서 더 많은 그 유저들한테 노출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 황희도 위원장님 얘기는 그 커뮤니티가 모든 여론에 열려 있고 그래서 이재명 지지하는 것도 만약에 지지를 많이 받으면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럼 또 모르겠는데 애초부터 운영을 할 때 특정 정당 유리한 거 외에는 다 잘라버린다. 네. 비추를 줘가지고.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운영진이 그런 식으로 개입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실제로 내가 왜 그런 내가 어떤 문제적 발언을 했냐라는 항의를 하더라도 이미 차단을 당한 사람들이니까 거기서 글을 못 남기고 막 분란 조장이라는 명분으로. 근데 훨씬 더 심각한 얘기들은 방치가 되고 있는 이중성이 또 있습니다.
거기만 보면서 정치를 하던 사람이 이번에 3차 토론에서 대표적으로 보여줬잖아요. 인간 팸코. 인간 팸코. 운영진이 특정 정당에 유리하도록 개입한다. 네. 그것도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그럼 개입도 하고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여기서 이거는 실정법으로 문제가 될 것 같은데 하는 대목이 지금 이제 이런 기반 하에 지금 개혁신당이에요. 네. 개혁신당에 당원으로 가입하거나 혹은 개혁신당에 유세에 참가하거나 그걸 인증하면 포인트를 주겠다 이 얘기가 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실제 그런 자료들도 많이 저장해뒀습니다. 그래서 6월 1일 동탄 유세 현장에 온 사람들한테 포가 간 것도 저장해뒀고. 자료 같은 거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이렇게 나와 있고. 포가 뭐예요? 이게 포인트. 점수. 예, 그리고 그거 말고도 국민의힘하고 한창 막 싸우던 시절 있잖아요. 친윤계하고. 그때 국민의힘 탈당한 무렵에 국힘 탈당 인증하면 포 준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그 팬코 정결에서 가진 그 영향력이 어떤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시스템들이 여기에 연결되면 어떤 식으로 정치적으로 또 활용할 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 봅니다. 허은하 대표가 저희 방송에서 그런 얘기 한 적이 있거든요. 자기가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그 당내 관리자들 그러니까 당내 직원들이죠. 당내 당직자들이라고 해야 되겠구나. 네. 당직자들이 어느 날 보니까 펜코를 관리하고 있더라. 그 안에 그 회원으로 들어가서인지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그 대목을 자세히는 얘기는 안 하고 당직자가 펜코를 직접 관리하고 있더라. 이런 식의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게 대선 기간에 이제야 뭐 말씀드리는 건데 개혁신당에 한 관계자한테 저도 제보가 많이 왔습니다. 이준석식 정치를 보면서 정말 치가 떨린다. 그래서 그 안에서 벌어진 일들을 여러 가지를 제보를 했는데 앞으로 그건 차차 밝혀질 거라 보고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주변인들한테 어떠한 글을 올리라고 시킨다는 거예요. 그 이제 허은하 전 대표도 여기 나와서 좀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여기서 주변이라는 건 단순히 자기 친구가 아니라 주변 측근들, 당내 인사들, 측근들. 예. 근데 그것도 그냥 글을 올리면은 그 당직자임을 숨기고 그쵸. 그냥 일반 유저인 것처럼 그러니까 그렇게 분위기를 조성을 하고 만약에 지금 현 분위기 속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이재명 대통령이나 아니면 민주당의 잘한 점을 올리면 비추를 받게 되잖아요. 그럼 정치적으로 고관여층이 아니라 하더라도 굳이 내가 그런 걸 올려서 비추받고 쫓겨나긴 싫다. 근데 여기서 막 혐오하고 차별하고 막 조롱하고 막말하고 이런 걸 올리면 추천을 엄청 받거든요. 그럼 바로 또 이걸 도박을 하러 갈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만약에 이 당직자가 개입해서 그런 글을 쓰고 추천을 유도하고 거기서 보상으로 연결됐다. 금전적인. 그러면 이건 정치자금법으로 그 실정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것 같은데 거기서 이준석 의원이 그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지만 알았다고 하면 큰 문제가 되죠. 저는 왜 알았다고밖에 볼 수 없다 보냐면 인간 팬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 TV 토론 3차 토론에서 그 발언을 하고도 당분간 뭐가 문제인지 막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었는데 한동안. 근데 그 팬코만 들여다보면 다 그런 비슷한 정서를 갖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하루 종일 팬코만 본다는 것도 주변인들을 통해서 많이 또 폭로가 됐는데 허은하 대표도 그 얘기했어요. 맞습니다. 너무 팬코만 본다고 그래서 그만 좀 보라고 김영남 의원도 그 얘기했고. 맞습니다. 근데 자기들 직원한테 그거를 올리게 하고 거기서 자기들 여론 조성도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보상도 주도록 어떻게 하고 이 얘기를 모를 수가 없다. 만약에 그래서 그렇게 추정한다. 예, 그렇게 추정하고 실제 수사로 또 넘어간 측면이 있기 때문에 찾아보니까 공직선거법 112조 이게 기부행위 정의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 113, 114, 115조가 각각 후보자 본인 그리고 정당 및 후보자 가족 제3자가 기부행위를 금지하게 하는 그런 조항이 있고요. 형법도 찾아봤는데 형법 246조가 도박 및 상습 도박죄 247조가 도박장 개설죄 이거 말고도 정보통신망법, 청소년보호법 등 위반한 그 여지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위험한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특정 커뮤니티가 특정 지지 성향을 가졌다 여기까지는 흔한 일이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돈이 연루되고 정당이 개입되고 그다음에 도박하고 연결된 황금성을 가지고 이거는 위험한데 보니까 굉장히 맞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저한테 제보를 해주신 분이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한 10만 포인트 정도 실제로 거래를 한 분이에요. 그래서 상세한 제보를 저한테 주셨는데 결론은 뭐냐면 하나같이 거래한 직후에 포인트가 빵 포인트가 돼 있더라.
토토를 했기 때문에 올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중독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황금성이 너무 좋다는 겁니다. 이게 그냥 금방 돈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그냥 그런 혐오를 막 올리면서 그렇게 포를 벌고 돈으로 바꾸던가 아니면 도박을 하든가 이런 구조가 지금 너무 심각해서 실제로 이게 수사가 진행돼서 재판으로 가면 법정에서 상세하게 증언할 의향도 있다고 얘기해 왔습니다. 굉장히 심각하다고. 혐오를 재생산하는 플랫폼이기도 하네. 맞습니다. 심각하네요. 수도뉴스는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매일매일 이런 시간에 계속 업데이트 할 예정입니다. 편집을 빨리 해서 최신 뉴스를 전달하도록 노력하고요. 또 스킬이 늘어나고 발음도 좀 더 열심히 노력을 하고 정확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또 긴장감도 낮추고 뭔가 자신감을 더 높이면 라이브 방송하면서 뭔가 더 소통하고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더 재밌는 더 흥미있는 제 온몸을 부살려서 보여드릴 테니까요. 제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